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진숙의 여러 발언 중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에게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발언이 나왔지요. 이진숙 후보자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개인정보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업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요. 못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말이 자료예요? 주장이지? 그것도 구별이 안 돼요? 검증을 받으러 나왔습니까? 시간을 때우러 나왔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주세요. 말을 믿어달라는 게 그게 검증입니까? 부역이니 청산이니 그런 말은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진숙 후보의 이런 장면이 잡혔었지요. 반면 MBC 기자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킨 송여운 전 MBC 기자가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송여운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포효했지요. 저도 잠깐 1분만 좀 발언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여기서 하십시오.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그 잘못된 보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보도의 대원칙입니다. 어느 때 지켜져야 되느냐. 세월호 그 전원구조 이런 것이야말로 최종적으로 확인됐을 때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게 보도됨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기자들도 보도도 문제지만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도국장이 김장겸 국회의원이시고요. 그 당시에 보도본부장이 이진숙 후보자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님 그 김만배 두 사람의 그 보도는 대선 후보 검증 보도입니다. 어떤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보도입니다. 또 하나 바이든 날리면 보도 역시 문제 제기를 하는 보도이지 사실 확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실언을 했다, 막말을 했다. 그 본질은 뭐냐면 그것은 새끼란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쪽팔려서 이게 문제이지 바이든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이든이 문제가 아니라 따지려면 새끼란 새끼란 말을 했는지 쪽팔려서 말을 안 했는지 이걸 따졌어야 되는 거죠. 이런 보도는 사실 확인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고요. 그 네. 과정에서 진실에 다가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보도는 할 만한 보도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거는 국익에 맞는 보도입니다. 국회에서 그 방송통신위원장 그 후보자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 같아서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2012년 MBC 뉴스데스크에서 단독으로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보도를 했습니다. 연속 3차례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선거방송심의회에서 경고를 받았고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보도는 그 보도로 인해서 그 기자는 해고를 당했다가 법원에서 다시 징계가 과하다고 해서 정의 6개월 됐습니다. 그 보도는 전체적으로 정치 공작성 보도였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그 조사를 했는데 정치 공작성 보도였습니다. 누군가가 던져준 자료를 가져다가 그걸 그대로 어떤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논문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익명입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이거는 표절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 다 배제했습니다. 이건 정치 공작성 보도이고 그래서 해고까지 됐다가 재판에서도 뭐냐면 판결문은 이건 중대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심각한 비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징계가 과한 거는 이 기자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부장이 시켜서 한 것이다. 시키는 것 따라서 한 것이다. 이 기자는 오보인 줄 알고 잘못을 알고 시정하려고 했었다. 그 노력이 가상하다. 그래서 징계는 과다한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조사를 하면서 그 취재 지시를 내는 정치 부장까지도 조사를 했어야 됐는데 불행히도 못했습니다. 이미 퇴직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김장겸 의원입니다. 최민희 위원장 질문에 답변을 통해 이진숙의 주장도 반박되지요. 지금 쭉 청문회 지켜보셨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지역 MBC가 일부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사실상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할 수 있습니까? 직접 영업? 제가 알기로 직접 영업 여부를 떠나서 지역 MBC의 그 수입원은 광고는 서로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MBC 사장이 할 게 없습니다. 기껏해야 협찬 좀 따라다니는데 그 액수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광고 영업을 그렇게 저 정도로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 영업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BC는 무슨 세일즈하러 사장이 다니질 않습니다. 공영방송입니다. 언론사입니다. 그리고 무슨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그 세일즈 하지 않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이나 인터넷에서 다 공개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MBC의 경우 윤리 강령이 경영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거든요. MBC는 그렇습니까? 윤리 강령이 기자들에게만 적용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경영진부터 모범을 보여야죠. 네. 그리고 노영방송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그 IMF 외환위기 그 전후입니다. 그 당시에 노영방송이라는 말을 퍼뜨린 것은 그 당시에 경영진들이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무슨 일만 생기면 노조 때문에 안 돼. 노조가 반대해서 안 돼. MBC는 노영방송이야. 그래서 안 되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MBC에 30년 넘게 있었지만 저희 MBC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이 주인 없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거는 방만하다, 무책임하다, 이 얘기를 가장 듣기 싫었고요. 그래서 법인카드 사용을 엄격하게 한다든가, 이를테면 집 주변에서 못 쓰게 한다든가, 주말에 못 쓰게 한다든가, 마트 가서 생필을 못 사게 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도덕 같은 거 엄격하게 한 게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 그거는 경영진부터 지키는 게 상식입니다. 예, 저희는 이제 와인까지 갔는데요. 예, 그렇게 그 지역 MBC 사장들이 와인을 사장실 냉장고에 넣어놓고 업무상 또 꺼내서 가서 접대하고 이런 일은 흔한 일입니까? 이건 정말 저희가 모르고 낯설어서 여쭤봅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2일차 청문회를 마친 후 송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정치적 중립지대에서 객관적 관찰자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기자들이 완장 욕심에 스스로 권력에 품에 안겨 권력의 하수인으로 선전대원 노릇이 나더니 마치 sak풍이 부는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이라도 한 것처럼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친다. 거짓과 위선, 억지와 궤변이 난무하는 주객전도 적반하장의 인사청문회를 이틀이나 참관했더니 우라가 터져 온몸이 새카맣게 타버린 듯하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공직자는 인성검사 결과도 제출하도록 하면 좋겠다. 공직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강제로 조사할 수 있도록 국회에 권능도 부여해야겠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원한명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인데 그런 장치가 있어야 인사청문회 제도가 제 기능을 할 것 같다. 아울러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랬더니 검증이 아니라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가짜뉴스나 퍼뜨리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벌 규정도 있으면 좋겠다. 유권자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악은 번성한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청문회 3일차에 김장겸은 당시 노조들의 모략이자 물타기였다며 송영훈 참고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민주당의 이흉기 의원의 탓을 합니다. 그러자 이흉기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김장겸 의원님 제척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지금 청문회 하면서 너무나 불편합니다. 김장겸 의원님 때문에. 세월호 보도의 보도본부장 보도국장이셨잖아요. 근데 제가 김장겸 의원님 계셔서 그 얘기를 질의하거나 깊이 있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전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김장겸 의원님이 과방위에 오는 게 제척사유고 불편한 거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린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기에 김장겸 의원님이 여러 가지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걸 판단하기 이전에 지금이라도 김장겸 의원님에 대해서 과방위에 계시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원활한 위원회 진행이나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도 그런 고민이 전 근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원들이 같은 동료 의원 때문에 위원 때문에 정확히 청문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질의도 잘 하기 힘들고 자기 검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강유정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이야기입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검찰과 감사원, 국정원까지 총동원해 온갖 억지 논리로 이사회를 물갈이합니다. 그리고 낙하산 사장을 내리꽂습니다. 새 사장은 자신의 측근을 간부로 발탁하고 반발하는 구성원은 해고나 징계로 옥죄입니다. 권력을 감시해온 프로그램 대신 들어선 건 대통령 걸음마다 터진 함성의 국격 상승 체감 수준의 친정부 홍보 방송입니다. 여기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소위 언론장악 청부업자들, 그들 중 한 명은 여당 비례대표로 앉아있고 다른 한 사람은 방통위원장 후보로 얼굴을 내밉니다. 참으로 뻔뻔한 정권입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입니다. 언론은 애완견이 아닌 감시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방송사법입니다. 방송사법에는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언론 독립을 지켜내자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억지 필리버스터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또다시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자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기어이 공영방송을 날리고 말겠다는 저 오만함, 민주당이 막아내겠습니다. 힘을 보태주십시오. 라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청문회를 통해 우리 사회 수구 반동 기득권 세력들의 마지막 준동이 제압되고 괴멸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민희 과방위와 민주당의 거침없는 진격을 응원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